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정치 여담 야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여야가 아직까지 자료 제출 문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여야 간사가 계속해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될 예정이었던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그래서 아직까지 시작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이 진행되는 도중에 오늘 오후 3시 40분 이전에 합의가 이루어져서 청문회가 진행된다면 청문회 현장을 실시간으로 연결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러분께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을 둘러싸고 여야가 극한 대치했었죠. 지난주 금요일에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 민주당 내부에서 모두 합의안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가 주도적으로 이 합의안 국민적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문제가 많다, 그러면서 재논의를 해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결론 지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에서는 만약에 국민의힘이 재논의를 요구한다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합의안 혹은 모든 검찰 수사권을 완전하게 박탈하는 내용의 민주당이 준비했던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왜 국민의힘이 재논의 결론을 내렸을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생각은 과연 무엇일까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인수위원회를 출입하는 기자들이 당연히 질문을 많이 했겠죠. 먼저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이 오늘 아침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답변한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선인께서는 정파의 입장에서 국민들께 그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정치권 전체가 헌법 가치 수호와 또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답이 무엇일까를 좀 깊게 고민을 하고 정치권이 중지를 모아주기를 당부하셨습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대 여당이 국민들이 염려하시는 이러한 가운데에도 입법 독주를 강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치권 전체가 헌법 가치 수호와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답이 무엇일까를 깊게 고민하고 중지를 모아주기를 당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찬성한다는 것이냐 반대한다는 것이냐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보다 구체적으로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아니, 당선인은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다. 그리고 이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는 것은 헌법 정신을 크게 위배하는 것이고, 또 국가나 정부가 이런 헌법 정신을 지켜야 하는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다라고 검찰총장 사퇴할 때 말씀하신 것과 생각이 전혀 변함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들을 잘 받들어서 잘 해결해 나갈 것이다. 잘 해결해 나갈 것을 믿는다. 그런 입장입니다. 검수완박은 부패 완판이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검찰총장을 그만둘 때와 생각이 변한 게 없다. 따라서 윤석열 당선인, 여야가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이 합의안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취지의 이야기를 장제원 비서실장이 전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박상혁 민주당 의원,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백성문 변호사와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민의힘이 어쨌든 간에 합의를 해놓고서 다시 논의하자,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좀 설명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형수 의원님. 예, 저희들이 지난주에 극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법안에 이런 국민적인 반대가 있었다는 사실은 이미 합의 과정에서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수적으로 열세인 상황에서 네. 우리가 반대했을 때는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이라는 검찰 수사권 일체를 박탈하는, 보안 수사권, 직접 수사권 모두 박탈하는 이걸 통과시키겠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이 합의안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합의를 하고 나니까 역시나 많은 국민들께서 여기에 우려를 표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논의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현재 6개 범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지난번에 합의안에는
부패, 경제범죄 두 가지 빼놓고 4개 범죄는 수사권을 삭제한다.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특히 선거범죄, 공직자범죄를 검찰 수사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 이게 문제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처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박병석 의장님 중재안 나오기 이전부터 그 양쪽의 중재안을 내봐라라고 그 박병석 의장님이 얘기를 하셨을 때 여야 원내대표와 협의를 할 때도 정말로 6대 범죄 수사권 중에서 꼭 민주당이 이걸 내놔야 된다고 한다라면은 방산 비리와 대형 참사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직접 안 해도 된다. 네. 왜냐하면은 그게 상시 발생하는 그런 범죄도 아니고 어떤 그 가끔씩 이런 대형 참사나 방산 비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한다든지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대개- 방법이 있기 때문에 대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그렇습니다. 예. 꾸려졌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검찰이 직접 수사를 안 해도 되겠다라고 저희도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그건 안 된다.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선거범죄하고 공직자범죄까지도 반드시 폐지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합의가 된 것입니다. 박형수 의원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성동 원내대표, 국민의힘 대표가 의원총회까지 열어서 의견 수렴해서 가서 합의를 했는데 그걸 불과 며칠 만에 다시 논의하자.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주도해서 그렇게 그 결론을 이끌어냈다고 한다면 그 협상을 진행했던 권성동 원내대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 당연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왜 불과 며칠 만에 이렇게 태도 바꿀 걸 왜 그렇게 합의하고 합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국민이 이해해달라고 호소를 했었는지? 예, 지금 그 부분은 의원총회의 권한과 최고위원회의 권한이 다릅니다. 의원총회에서는 원내에서 의결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 결정권은 의원총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최고위원회에서는 이런 부분을 의원총회를 열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달라라고 요청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받는다라면 의원총회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굳이 이 부분을 의원총회에서 논의를 하기보다는 원내대표가 국회의장과 민주당의 원내대표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 네. 그런 취지이지 그 합의 자체를 파기하겠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합의를 파기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다. 그렇습니다. 예. 이야기를 했는데 잘 안 되면 합의한 대로 통과시키는데 국민의힘도 찬성하겠다 이런 얘기라는 겁니다. 그 부분은 뭐 아직 단언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합의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 합의가 지켜져야 되는 예. 것이지 그 합의를 하고 난 다음에 금방 파기할 수 있을까 하면 합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을 특히 국민들께서 선거범죄 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떠나서 그거 내로남불 아니냐. 자기들의 범죄를 어떻게 없애려고 여야가 그렇게 짬짬이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의 시각이 굉장히 크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히 같이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협상안을 서로가 찾을 수 있으면은 그렇게 가는 것이고 만약에 정 안 된다라면은 이 합의한 대로 가든지 아니면은 민주당 얘기대로 뭐 민주당이 저렇게 강행하면은 저희들은 결사 반대하고 뭐 이런 극과 극의 대치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예, 박형수 의원님 말씀을 쭉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합의하기 전에 이준석 대표나 최고위원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과 협의를 안 한 겁니까? 윤석열 당선인과 협의를 했는지는 제가 네.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했고요. 이준석 대표와는 개략적인 얘기는 권성동 대표가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 윤석열 당선인의 이야기는 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반대 이야기인데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합의를 했고 국민에게 서명까지 해서 다 발표가 되는데 국민의힘에서 선거범죄, 공직자범죄는 다시 포함시키는 논의를 하자 이렇게 지금 나왔어요. 근데 제가 박형수 의원님 그 설명을 듣다 예. 보니까 파기를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아니죠. 파기를 한 것이 아니죠. 파기를 한 게 아니죠. 예. 제가 잘은 모르지만 제가 헌정사, 정당사에서 네. 원내대표가 협상을 하고 의원총회를 통과하고 나서 최고 지도부에서 이것을 바꾼 예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국민의힘의 당원 당규를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뭐 재논의할 수 있는 권한이 비대위 최고위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 당 같은 경우도
그날 저희가 의총을 하면서 뭐 다른 생각을 가진 의원들도 굉장히 많았고 또 적극적 지지자들 같은 경우도 더 원안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그 국회의장이 중재안 낸 것에 대해서 다 의총에서 합의를 한 것이고요. 그 과정을 하나 봅시다. 권성동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주도해서 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불러준 거다. 그리고 권성동 대표가 예전에 20대 국회 때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법안을 내신 분이에요. 너무나 내용을 잘 아세요. 원칙론자로 찬성을 하셨던 분이고. 그래서 내가 불러줘서 국회의장이 했다. 자기가 주도해서 낸 거고 자기가 이른바 윤핵관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로 치면 이준석 대표하고도 계략적으로 협의까지 마친 것을 지금 와서 돌리겠다. 이게 앞으로 여당이 되실 분들의 책임 있는 정치 자세인가요? 저는 21대 국회 초반에도 제가 그때 원내 부대표였는데 원내대표에서 합의만 하고 가면 번번이 의총에서 국민의힘이 파기를 했습니다. 아마 아실 겁니다. 그때 우리 김태현 대표하고 여러 가지 원내 협상을 하고 가면 번번이 의총에서 파기를 해요. 그러나 그것도 정치 도의에 어긋난 거지만 그건 원내 의총에서의 그 추인 사항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날 의총은 국민의힘이 합의안을 보고하자마자 아주 신속히 합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저희들은 2시간 넘동안 토론하는 동안 이렇게 와서 지금 갑자기 파기하자. 파기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모르지만 이건 정치 도의에도 맞지 않고 헌정사사 그리고 정당사의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만약에 국민의힘이 재논의하자고 했는데 민주당 응할 생각이 현재로서는 없어 보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박병석 의장이 중재한 그 안을 통과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민주당이 원래 준비했던 수사권을 완전하게 박탈하는 그 내용을 통과시키는 겁니까? 그건 원내 지도부에서 조금 의견들을 모아야 됩니다. 저도 오늘 그 국토위에서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문에 의원들이 좀 모이셨었는데 일부 의원들께서는 아주 강경한 이렇게 합의를 파기한 입장이라면 그리고 처음 이 중재안이 나왔을 때 박병석 의장 중재안에 조건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은 최종적인 합의안 중재안이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받아들이는 쪽에 거기에 그 편의를 봐서 의사 진행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합의를 파기하는 입장이라면 저희들로서도 오늘 뭐 진성준 수석 대표도 얘기했지만 원안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수밖에 없고 그것이 바로 처음 이 중재안을 냈던 박병석 의장도 그런 것을 천명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도부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한 말씀 드리자면요.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회의장님을 만났습니다. 네. 면담을 했을 때 국회의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한 공직자 부분과 선거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원내대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봐라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의장님의 중재에 따라서 이 부분 조금 더 대화가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오전에 박병석 의장 출근길에 기자들이 만나서 질문했더니 지금은 말을 아낄 때입니다라고 하면서 하지 않았는데 일단 얘기를 해봐라라고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이야기했다. 11시 한 40 몇 분쯤에 권성동 원내대표의 전언이겠네요.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앞으로 며칠 안 있으면은 이제 여당이 될 여권에서 어떠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지 이준석 대표가 재논의를 이끌어냈었죠. 이준석 대표 그리고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소위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제도를 이렇게 밀어붙이기에 적절한 시기인지는 민주당에게 되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공청회 또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통해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소위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불식되고 그에 대한 지지 여론이 생긴다면 국민의힘도 입법 과정에 매우 흔쾌히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중재안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은 우려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재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오늘 최고위원회의 공통된 모인 의견이었습니다. 정치인들이 스스로를 검찰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국민을 위한 것이지 정치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가슴에 손을 얹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민생 문제는 안중에도 없고 검수완박에만 몰두하는 정치권의 모습은 국민들께 희생의 모습도 개혁의 의지도 보여주지 못한 겁니다. 새 정부의 개혁 의지를 보여드리는 차원에서라도 이 문제가 제대로 재논의되기를 희망합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 정치인들이 자신을 검찰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국민을 위한 것이지 정치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가슴에 손을 얹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이야기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백성문 변호사. 네. 자, 백성문 변호사는 지난 박병석 의장의 중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마련한 합의안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그냥 서로 주고받고 어떤 게 국민들에게 이득이 되는지에 대해서 크게 고민 안 하고 한 합의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한쪽은 굉장히- 전부 다 박탈하자고 하니 네. 한쪽에서는 일부라도 살려주자. 그 정도 선에서 합의한 근데 거다.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원한 대로 밀어붙이려고 하니까 조금이라도 가져왔다는 취지로 생각하신 것 같은데 이 자체 기본적으로 문제가 너무 많거든요. 일단 합의한 것 중에 제가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이제 경찰에서 수사를 하면 이제 원래 원한 대로 하면 보안 수사권이 없었죠. 그렇죠. 근데 보안 수사권이 있는데 동일성, 단일성이 인정되는 한도에서만 보안 수사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마도 별건 수사에 관련된 민주당의 이 비판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우리가 말하는 이 정치인들 일부 수사를 제외하고 절도범이 왔는데 조사하니까 살인도 했어요. 근데 그거 수사하면 안 됩니까? 거기서 합의한 왜- 대로라면 안 되는 안 거죠. 돼요. 예. 그리고 이번에 이은혜 사건만 놓고 봐도 일단 보험 사기 관련해서 경찰이 넘겨왔는데 살인죄가 인정이 된다고 판단해서 그 다음 단계에서 갑자기 과거에 뭐 보고독을 먹었는 이런 것들을 검찰이 보안서를 통해서 확인했거든요. 이거 못합니다. 합의한 대로 하면. 그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소위 말해서 단일성, 동일성 있는 하에서 보안서라는 것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고 두 번째는 뭐 계속 말이 나오는 이 선거범죄는 공소시 6개월짜리입니다. 그렇죠. 선거 끝나면 6개월 지나면 기소를 못 해요. 거의 우리나라만 선거사범 공소시효를 그렇게 짧게 해놨다. 저는 만약에 100번 양보해서 이 선거범죄를 검찰 수사범에서 뺀다. 그럼 공소시효를 늘리든가 해야죠. 최소한. 그런 보완 장치는 최소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없이 선거범죄를 뺍시다. 그럼 이거 넣고 해서 뺐어요. 그러면 6일 지방선거하면 6개월 후에 공소시효가 완료가 되는데 이 법 통과되면 3, 4개월 지나면 검찰 수사권이 없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수사 안 하나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게 이득이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서로 주고받더라도 국민들이 필요로 하고 국민들한테 어떤 부분들의 문제가 해소되는구나 정확하게 파악하고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 2개 뺐으니까 이거 2개 넣어주겠습니다. 그런 대상이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게 물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국회의장 중심으로 해서 여야 간에 합의를 한 거지만 법률가들 입장에서 이런 문제들이 많다고 하는데 저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변협에서도 지금 성명을 내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건데 완전히 박탈하는 걸 하지 않는 걸로 어느 정도 합의를 했다면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문제들은 보완을 해서 재합의를 하는 게 훨씬 맞는 거 아닌가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예. 생각합니다. 지금 백성문 변호사 이야기 들어보면은 민주당에서는 참 수용하기가 어렵겠구나 싶은 생각도 드네요. 보안 수사 요구권 그런데 별건 수사는 절대 안 된다. 동일성, 단일성 그 원칙을 벗어나는 것은 할 수 없다. 지금 사실은 법조계에서는 다른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중대범죄 대상도 대상이지만 이 보안 수사 요구, 검찰이 보안 수사 과정에서 직접 수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수사하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절도범죄를 보안 수사하다가 살인 혐의가 추가로 발견되면 이것도 수사할 수 있었는데 이거를 못하게 하는 게 맞느냐, 하게 하는 게 맞느냐, 어떤 게 국민에게 도움되느냐 여기에 대한 우리 박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그날 저희 의총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 예. 여러 논의가 있었는데 우리 당내에서 가장 뭐 검찰을 제일 잘 알면서도 한편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한 의견을 내시는 게 조홍천 그렇죠. 의원인데 조홍천 의원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수사 문제와 관련돼서는 기본적으로 수사하는 사람들은 확증 편향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수사기관에 대해서는 항상 감시와 통제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만약에 이제 경찰이 비대화되고 수사력이 커지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보안 수사권은 남겨둬야 된다. 그러나 그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별건 수사로 변질되지 않도록 지금 백성문 변호사는 마치 절도 수사하다가 이게 뭐 살인죄가 나오면 수사를 전혀 못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지만 다시 경찰로 돌려보내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하라. 그리고 수사 협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마치 그것이 영원히 단절된 것처럼 뭐 예를 들면 보안 수사를 하다가 진술이 나왔다든지 이런 부분을 그럼 영원히 묻혀가지고 못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경찰로 내려보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의견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것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검찰에서는 징계요구권이라든지 또 적절한 통제 장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나가는 그런 제도들을 충분히 시행해 나갈 수 있는데 그것을 너무 극단적인 예를 통해서 편향적인 좀 의견을 주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 뭐 제일 잘 아는 권성동 대표 검찰 출신이죠. 그런 부분에서 합의를 같이 의견도 내시고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 유튜브로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보고 계시는 분들이 실시간으로 댓글 달아주시는데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그 댓글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은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의견들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하고 오늘 나오신 패널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승훈 변호사님 또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얘기를 정치적인 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는 점을 하나 먼저 말씀드리고요. 일단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거 검찰에서 새로운 혐의 발생하면 경찰로 다시 돌려보내서 수사가 이루어지면 되는데 이게 마치 수사를 못할 것처럼 얘기하는 건 너무 과대하게 해석하는 거 아니라고 하셨는데 일단 첫 번째 피해자 관점에서 그걸 왜 다시 돌려보내죠? 검찰이 충분히 수사를 다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조정이 돼서 경찰로 다시 보내서 또 저쪽에 수사를 다시 해야 됩니다. 일단 이게 피해자 입장에서 맞는지 하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공소시효가 임박한 범죄인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안수사권이라는 게 있어서 이 범죄와 관련해서 한정해서 보안수사를 하는데 지금은 좀 넓게 하다 보니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넓게 수사할 그 이유 자체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검찰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은혜 사건 관련해서 이은혜가 전 남편에게 과거에도 보고독을 먹이려 했다는 걸 밝힐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치적으로 뭔가 문제가 되는 수사들 지금까지 꽤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검찰 권력이 남용되거나 하는 것을 어떻게 누를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검찰의 권력을 자꾸 남용하니까 너네 아무것도 하지 마.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물론 일부 정치인들에게는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한테 뭐가 도움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수사를 잘하는 이 수사를 그동안에 해왔던 그 기관을 수사를 그냥 원래 잘하는 것도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일부의 문제 때문에 그 방식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백성훈 변호사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박병수 의원님께도 이 질문을 드릴 거예요. 잠시만요. 이렇게 한번 보죠. 선거사범범죄 지금 공소시효가 6개월인데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어요. 당연히 선거사범이 나올 수밖에 없고 검찰이 현재는 수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통과가 되면 넉 달 동안의 유예기간이 있으니까 8월 말이면은 검찰이 더 이상 수사를 못하죠. 그러면 수사를 하다가 경찰에 보내요. 경찰이 수사를 하다가 공소시효가 6개월이니까 6월 1일이면 12월이면 다 끝나죠. 그러면 8월 말부터 9월부터 경찰이 다시 수사하는데 얼마 시간이 안 남죠. 그 경찰의 수사력이 현재로서는 검찰의 수사력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은 뒤처지는 게 아니냐는 평가가 많은데 그러면 6개월 안에 이 공소시효 안에 그 선거사범 수사를 다 끝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게 누구한테 유리할까? 정치인들에게 유리한 것 아니냐는 인식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저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권 대상에서 뺀 게 저는 좀 주목이 되던데 공직자 범죄라고 하면은 대개 공직자 범죄가 이번에 우리가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많이 봤습니다만 사실은 직권남용이 가장 많이 적용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현 문재인 정부가 이제 임기가 끝나고 만약에 공직자 범죄를 한다면은 뭐 앞으로 출범하게 될 윤석열 정부의 공직자에 대한 범죄도 범죄고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혹시라도 있을 수도 있었던 그런 직권남용과 관련한 수사 검찰이 못하게 됐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뭐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 범죄가 있는데 직권남용 이런 거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돼 있다. 이걸 국민의힘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인데 합의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 과연 무엇이냐. 정치보복 안 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이냐. 그런데 공교롭게 그 합의가 이루어진 날 국민의힘에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을 했고 배당이 되는 일이 있었어요. 대검찰청이 고발했는데 서울중앙지검에 아마 배당되는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저는 뭐 누구에게 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제가 뭐 단언해서 말씀드릴 건 아닙니다만 혐의가 있고 죄가 있다면 처벌을 받는 게 그게 사법 정의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만약에 이 합의한 대로 통과가 된다고 하면
4개월이 지나면 일단은 수사를 못 합니다. 검찰에선. 그러면 지금 뭐 직권남용범죄와 관련해서는 그 이후로는 경찰로 넘어가야 될 거예요. 아니면 그 이후에는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해야 될 텐데 제가 경찰이 수사를 못 한다고 말씀드린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아무래도 많이 해왔던 수사들이 있고 그리고 특히 이런 직권남용범죄 같은 경우는 법리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고 사안도 사실 이게 혐의가 있는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도 논의가 많은 편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경찰보다는 검찰은 법률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은 법리 적용이나 이런 판단은 아무래도 경찰보다 낫다고 해야겠죠.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소위 말하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다면 하게 될 그런 수사들 또 향후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나오는 그런 수사들은 경찰이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러면 아무래도 검찰이 수사하는 것보다는 수사를 받는 쪽에서 좀 편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선거 범죄는 어찌 보면 지금 굳이 저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여야에 다 유리하겠죠. 사실상 선거 범죄와 관련해서 선거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된 가이드 같은 거를 검찰에서 매년 만들거든요. 선거 때마다 다 그거 보고 판단해요. 법원도 검찰도 선관위도. 근데 경찰은 한 번도 그거 안 해봤거든요. 그러면 8월 1일부터는 경찰이 그걸 어떻게 수사하죠? 그때 처음부터 공부를 다시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이제 그냥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아 여당도 야당도 생각이 비슷하구나. 이제 그렇게 느끼는 국민들이 많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또 이 합의안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 국민의힘에서 다시 야 일단 합의 부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얘기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그런 직권남용 혐의로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들 고발을 할 때는 이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경찰에 써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저는 본 기억이 나요. 네. 자, 일단 먼저 그 공직자 범죄에 네. 대해서 보자라면은 지금 공직자 범죄에는 고위공직자 그 범죄 수사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 부분은 거기서 이제 수사를 하게 되고 공직자 범죄 중에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 지금 말씀하신 직권남용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은 피의사실 공표라든지 직무유기 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직권남용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이건 정치권과 행정부와 정권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그걸 뺀 것이 이런 의미가 아니냐라고 해석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이걸 합의할 때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대형 참사와 방산 비리를 빼고 나머지 4개는 그대로 검찰에서 수사하도록 하자라고 일관되게 주장을 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이 부분을 극력 이걸 빼자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한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의원님들한테 물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지금 백성문 변호사님께서 여러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서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공소시효가 6개월인데 그러면 경찰에서 5개월 동안 수사하다가 1개월 남겨놓고 열흘 남겨놓고 사건을 송치를 했다. 그러면은 기소 여부를 누가 결정하는 것이냐? 사실상 아무 수사도 못하는 검찰이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경찰이 기소 여부를 다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예. 그래서 선거 범죄는 경찰에다가 넘기면 안 되는 범죄다.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놔둬야 된다라고 저희들이 이미 수차례 그 부분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그걸 받지 않으면 공직자 범죄와 선거 범죄를 양보하지 않으면 통째로 검찰이 모든 수사를 못하게 하겠다. 특히 2차로 할 수 있는 보충 수사도 못하게 하겠다로 하니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지금 합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예. 이 박형수 의원님은 또 법사위 지금 소속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아마 협상 과정을 잘 알고 계실 것 같고 우리 박 의원님께서는 이제 법사위 소속은 아니셔서 민주당 의총 또 동료 의원들 원내 지도부 이야기 듣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 지금 박형수 의원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먼저 이렇게 어떤 안이 합의가 되어 있는데 협상을 통해서 합의가 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의 협상 과정을 제가 구체적으로까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난하면서 마치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뭔가를 보호하고 뭔가를 이렇게 옹호하기 위해서 하려는 듯한 그런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앞으로 이번 협상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정치 협상은 계속될 텐데 여야 협상은 계속될 텐데 굉장히 좀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 원내에서 여러 가지 협의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들도 법안을 통과하면서도 작은 여러 가지 내용들을 협의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그런 내용이 있을 때마다 전부 다 파기하고 나와서 저쪽에서 이런 내용을 주장했기 때문에 이걸 파기한다.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안을 내미는 것은 굉장히 좀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사실관계 여부도 제가 잘 알지 못하겠지만 그런 생각이 하나 들고 두 번째로 지금 말씀하셨던 공직자 범죄와 선거 범죄와 관련되어서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으세요. 선거 범죄를 뭐 6개월
수사기관인데 거의 마지막에 낸다. 저는 그럴 일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찰하고 검찰하고 더 원만하게 서로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이고 외국의 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치 공소시효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서 경찰에서 그냥 던져버려서 있는 죄를 없게 만들게 하겠다. 그게 경찰이 과연 그럴까요? 그리고 경찰이 지금은 선거범죄를 전혀 수사하지 않습니까? 왜 너무 극단적인 예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제가 보기엔 거의 불가능한 예를 들면서 이게 사인과 사인 간의 문제도 아니고 경찰과 검찰이라고 하는 국가기관 간의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예를 드시는지 좀 저는 유감스럽고요. 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직자 범죄와 관련되어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직권남용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려고 저희들이 이렇게 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한 적도 없고 말 그대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된다는 대원칙 때문에 그런 것인데 지금 그렇게 예를 드시는데 우리 박형서 의원님 좀 너무 과한 해석이다라는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짧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도로 논하는 것은 그 제도를 운영하거나 참여하는 사람이 선한 의지를 다 가지고 참여한다고 생각하고 제도를 만들면 안 됩니다. 저희들 제도를 만들 때는 최악의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뭐 극단적인 예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이 제도가 잘못 운영됐을 때 이런 폐단이 있으니까 그걸 방지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까지도 생각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오늘도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왜 우리 국회에게는 입법권이 있는데 말이죠. 국민의 실생활에 정말로 밀접한 영향을 주는 중대한 법안들이 정말 많은데 우리 국회에서 어떤 입법을 하는 과정을 보면은 왜 다른 나라들처럼 꼭 다른 나라가 우리보다 더 낫다는 생각을 이제 많은 분들이 안 하시는데 말이죠. 그래도 다른 나라들은 1년, 2년, 3년, 때로는 5년, 10년 이렇게 충분한 시간을 갖고 법안을 논의하고 그래서 정말로 모두가 동의할 수밖에 없는 안을 만들어내서 하는 경우. 물론 거기도 맨날 여야가 싸우죠. 싸움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사안일 경우는 그러는데 이런 사안에도 이번에 아마 많은 분들이 왜 이런 사안이 이렇게까지 중대한 사안이라고 한다면 민주당의 얘기를 들어봐도 국민의힘의 얘기를 들어봐도 그러면 조금 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번에 일단 이렇게 합의한 대로 뭐 통과를 시키더라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더 나은 제도가 무엇인지 1년, 2년, 3년 이번 21대 국회 마지막에 한번 통과시키면 어떨까? 또 다른 더 좋은 안을 뭐 이런 생각도 좀 드실 것 같은데 말이죠. 법조계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종엽 회장 이야기 아마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이종엽 회장 이야기를 오늘 긴급 성명을 발표했는데 들어보고 나서 검찰의 분위기는 어떤지 검찰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야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법률이 지향하는 방향과 내용도 국민적 공감대가 뒷받침되는 합리적인 입법 형성이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검찰의 수사 권한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만으로는 기존에 드러난 검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수사 주체와 상관없이 수사 권력의 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고 개정안이 개별 법령과의 사이에서 체계 정당성을 갖추기 위하여 심모원료한 수기를 진행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예, 심모원료한 수기를 진행한다. 어려운 말 썼는데 말이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충분한 토론을 하자. 대한변협 회장이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